군대에서 다치는 것도 진짜 억울한데 국가 유공자 신청까지 거절당하면 와, 정말 막막하겠죠? 나라를 지키려고 갔다가 다쳤는데 오히려 외면당하는 이런 상황. 사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얘기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답답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실제 판례를 통해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나라 지키다가 다쳤는데 원래 몸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억울하고 화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요, 바로 이 황당하고도 중요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런 일을 실제로 겪었던 두 군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김병장과 이상병의 사연입니다. 먼저 김병장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분은요, 입대 전에는 축구에 등산까지 즐길 정도로 정말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결국 엉덩이 관절뼈가 썩어 들어가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다음은 이상병의 경우인데요. 여긴 또 상황이 좀 달라요. 총을 쏘는 그런 직접적인 훈련 중에 다친 게 아니고요. 사격 훈련을 준비하려고 무거운 장비를 옮기다가 허리를 크게 다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이런 준비 과정도 과연 훈련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두 사람 모두 당연히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다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믿기지 않겠지만 거절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자신들이 믿었던 국가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 셈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거절당한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조금은 어려운 법의 벽을 한번 넘어가 봐야 합니다. 보시면 병사들은 군대에서 나라 지키다 다쳤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정부 입장은 단호했어요. 아니다. 그건 원래 있던 병이다. 또는 그건 직접 훈련하다 다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버린 거죠. 병사들이 처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냥 빡빡한 규정만 들이댄 겁니다. 정부가 내세운 논리의 핵심 근거가 바로 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이라는 법률 용어였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당신은 군대에 안 왔어도 어차피 그 병에 걸렸을 거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병이 나빠진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하지만 우리 김병장과 이상병,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마침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원래 있던 병이라도 괜찮다. 군 복무 때문에 그 병이 재발했거나 특히 급격하게 악화됐다면 이건 공무상 상해로 봐야 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군 복무가 병을 악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판결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훈련의 의미를 아주 넓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사격 훈련이라고 하면 딱 총 쏘는 그 순간만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위해서 무거운 장비를 옮기고 진지를 만들고 나중에 탄피 줍는 것까지 이 모든 준비와 정리 과정이 전부 다 훈련의 일부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훨씬 현실적인 판단이죠? 자, 그럼 대법원은 도대체 왜, 어떤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상당 인과관계라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법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데에 있습니다. 상당 인과관계,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군 복무를 안 했더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복잡한 의학적 증명보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을 더 중요하게 본 거죠. 대법원이 특히 주목한 건 바로 군대라는 환경의 특수성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에 있을 때는 아프면 좀 쉬고 병원도 가고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군대에서는 그게 안 되죠. 아파도 명령에 따라 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내 마음대로 쉴 수도 없고요. 바로 이 현실을 법원이 정확하게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아주 명확해요. 원래 있던 병 자체는 어쩔 수 없다 쳐도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제대로 관리도 못 받고 상태가 더 나빠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이겁니다. 악화된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판례들을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또는 내 가족이나 친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키려면 뭘 해야 할지
제가 지금부터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딱 4가지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프면 절대 참지 마세요. 작은 통증이라도 무조건 공식 의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입대 전에는 건강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신체 검사 기록 같은 걸 꼭 확보해 두세요. 세 번째, 내가 다쳤을 때 그걸 본 동료들의 증언, 그러니까 진술서를 받아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한번 거절당했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행정심판 같은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요. 기억하세요. 이런 기록 하나하나가 나중에 내 권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하나의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생긴 상처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데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